기술은 단순히 발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한국의 기술이 미래 그 자체입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강의실에서 토론하던 중 중국 유학생인 샤오가 손을 들고 얘기했을 때 주변의 아시아 유학생들과 다른 학생들까지도 인정하는 눈빛과 감탄의 표정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독일 유학생 카를의 감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캠퍼스. 햇살이 반짝이는 창문 너머로 학생들이 삼삼오오 걸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책상 앞에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복잡한 회로 설계와 빼곡히 적힌 공학 공식들이 펼쳐져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른 질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이 정말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 어릴 적부터 저는 기술이 가진 가능성에 매료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 영상과 공상과학 영화 속 미래 도시를 보며 기술이 인간의 삶과 미래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상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와 실제로 배우는 기술은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느끼게 했습니다. 대부분은 상업적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사람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치를 탐구하는 데는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혼자 다짐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해. 하지만 정작 그런 기술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기술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느껴볼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교수님이 흥미로운 학술 대회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주제는 인간 중심적 기술의 미래로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교수님은 한국에서 온 발표자가 자율주행 스마트 휠체어에 대한 연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한국이라 첨단 기술로 유명한 나라라고 들었지만 얼마나 특별할까? 저는 호기심과 기대감을 품고 학술 대회장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한국 발표자의 순서가 되었고 발표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그의 말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발표자는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휠체어를 소개했는데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음성 명령으로 목적지를 설정하면 경로를 파악해 장애물을 피해 움직이고 탑승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구조 요청을 보내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기술 개발의 배경을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 기술은 제게 단순히 멋진 발명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발표자의 말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그를 찾아가 질문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셨나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술이 혁신적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죠. 저희 팀도 그런 철학을 바탕으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의 기술 철학이 제가 찾고 있던 답에 가까울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며 저는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와 기술 개발 방식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는 기술 개발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의 공존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학술 대회가 끝난 후에도 발표 내용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철학과 기술력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내가 배워야 할 기술의 진짜 목적이 그곳에 있을지도 몰라. 한국을 직접 방문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고 마침내 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몇 달의 기다림 끝에 합격 통보를 받았고 저는 설렘과 기대 속에 서울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보이기 시작할 때 저는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찾던 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한국에 발을 내디디자마자 저는 이 나라가 기술과 사람, 중심적 가치를 얼마나 잘 융합했는지 직접 확인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스마트하게 운영되는 공항 시스템, 효율적인 대중교통, 그리고 어딜 가나 느껴지는 체계적이면서도 따뜻한 분위기,
모든 것이 저를 더 큰 설렘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국에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꿈꾸던 기술의 미래와 인간 중심적 가치의 실현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지, 이제 제 여정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발전했는지를 바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할 것이라 예상했던 공항철도 이용은 오히려 놀랄 만큼 간단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QR코드 하나로 티켓을 사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결제를 해결하는 환경은 익숙하면서도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도심으로 향하며 처음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그 경험은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지하철역은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열차는 정확히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는 끊김없이 작동했고 전광판에는 열차의 도착 시간과 연결 정보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독일에서도 교통 시스템은 잘 정비되어 있지만 이렇게 효율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은 처음 경험했습니다. 저는 지하철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메모장에 빠르게 적었습니다. 기술적 인프라가 훌륭하지만 이 시스템이 시민들의 일상에 완전히 녹아들어 있다는 점이 더 인상적이다. 이런 신뢰와 효율성은 어떻게 가능할까? 그날 오후 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기 위해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한국 학생들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고 프로그램 전체가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환학생들을 위해 제공된 캠퍼스 앱은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앱을 사용하면 수업 시간표, 캠퍼스 지도, 주변 편의시설 정보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의 설명에 따라 앱을 설치한 저는 그 편리함에 감탄했습니다. 독일에서 사용하던 학교 앱은 자주 오류가 나고 기능도 제한적이었는데 여기는 정말 다르네. 기술이 진짜 유용하게 쓰이고 있어. 오리엔테이션 후 이어진 캠퍼스 투어는 제게 또 다른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적인 강의실에는 디지털 칠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도서관에서는 로봇이 서가를 정리하며 책을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강의 시간표를 자동으로 최적화해주는 AI 기반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캠퍼스를 둘러보며 저는 함께 걷던 한국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선 기술이 정말 일상에 깊숙이 스며든 것 같아요. 기술을 이렇게 활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술이 없었다면 이렇게 바쁜 일정을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기술이 단순히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독일에서도 기술 혁신은 중요한 화두였지만 한국에서는 기술이 단지 첨단적이거나 멋진 도구로만 여겨지지 않는다는 점이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지원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 친구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전통과 기술이 공존하는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오래된 한복 가게 옆에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고 수백 년 된 레시피를 바탕으로 음식을 파는 가게에서도 스마트 주문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긴 정말 흥미롭네요. 기술과 전통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다니 저는 놀라움과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기술이 단순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기선 기술이 단순히 발전된 도구가 아니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어. 서울에서의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의 기술이 사람 중심적 철학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기술의 진정한 목적에 대해 조금씩 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지던 어느 날, 저는 한국의 기술적 발전과 사람 중심적인 문화에 점점 더 매료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지던 순간 예상치 못한 오해와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의 소통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학교 과제를 마치고 명동의 한 기념품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에게 줄 작은 선물을 찾기 위해 매장을 둘러보던 중 마음에 드는 전통 장신구를 발견했습니다. 점원에게 질문하려고 다가갔지만 갑자기 빠르게 쏟아지는 한국어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한국어 실력은 기본적인 대화에 그쳤고 점원 역시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공손히 영어로 질문했지만 점원의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순간 대화는 어색해졌고 저는 결국 물건을 구매하고 매장을 나왔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뭔가 실수한 걸까? 아니면 영어로 대답한 게 무례했던 걸까? 저는 그동안 한국에서 경험했던 따뜻한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이 상황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학교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점원이 영어로 말하는 걸 싫어하는 것처럼 보였어. 내가 잘못했나 싶더라.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점원이 아마 영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긴장한 걸 거야.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잘해주고 싶어 하지만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그게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거든.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구나. 사실 나도 처음 한국어로 질문받았을 때 긴장했는데 점원도 같은 기분이었겠네. 그 경험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제게 중요한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을 잘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언어와 상황에서는 저처럼 긴장할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제가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걱정하기보다 저도 그들처럼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강남의 한 스타트업 투어에 참가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학술대회에서 봤던 스마트 휠체어를 개발한 회사였습니다. 회사 내부를 둘러보며 저는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와 기술 개발 과정을 직접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과 AI를 융합해 휠체어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투어가 끝난 뒤 저는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궁금증을 풀어갔습니다. 이 기술은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필요를 깊이 반영한 기술을 만들게 되었나요? 한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술이 단지 새롭거나 멋지기만 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죠. 특히 저희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술이 모두를 위한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의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기술이란 단순히 발전된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들의 철학이 저에게도 와닿았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철학과 기술이 단순히 제품 개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이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투어 중 한 직원은 회사에서 개발 중인 최신 기술을 시연해 주었습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은 데이터를 분석해 사용자별로 최적의 이동 경로를 제공합니다. 장애인이 도심에서 이동할 때 겪는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했죠. 또 응급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시연을 지켜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우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지식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고 삶을 개선하는 철학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새로운 도구를 만드는 일이 아니야. 여기서는 기술이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회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있어. 내가 꿈꾸던 진정한 기술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기술의 본질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 가장 빛난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대학 캠퍼스 근처의 한 조용한 카페에 앉아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단순히 기술적 혁신을 배워 이를 제 전공과 연구에 접목시키겠다는 목표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제 철학은 한국에서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모습으로 구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처음 느꼈던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 전통시장 속에서 본 기술과 전통의 조화, 그리고 스마트 휠체어를 개발한 스타트업에서 만난 사람들까지 이 모든 경험은 기술이 단순히 편리함을 제공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특히 스마트 휠체어 스타트업의 직원이 했던 말은 제게 깊이 남았습니다. 기술은 모두를 위한 다리가 되어야 한다. 이 철학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들이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의 독립적인 이동을 돕고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그들의 기술은 단순히 혁신적인 제품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이란 단순히 새로운 도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사람을 연결하고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어야 해. 한국에서 배운 이 철학은 제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과 이별 파티를 가졌습니다. 친구들은 제게 서울에서의 경험이 어땠는지 물었고 저는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배우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는 기술이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 독일로 돌아가도 이 가치를 잊지 않을 거야. 친구들은 제 말을 듣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카를, 이제 너는 진짜 한국인 같아. 우리가 너에게 배운 것도 많아. 다음 날 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마치고 독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문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멀어질 때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배운 철학을 독일에서도 실천하자. 기술로 사람을 연결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 될 거야. 독일로 돌아간 후 저는 곧바로 대학에서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를 개발하는 연구팀에 합류해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데 전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사람 중심의 기술 철학은 제 연구 과정에 깊이 스며들었고 저희 팀은 고령층과 장애인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제품을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동료들에게 전하기 위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과 연구자들에게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기술이 단순히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의 발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고 독일에서도 사람 중심 기술 철학이 점차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뒤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때 방문했던 스마트 휠체어 스타트업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창립자와 다시 만난 자리에서 저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철학 덕분에 저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술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창립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철학이 당신을 통해 독일로 전해졌다니 정말 기쁩니다. 결국 기술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이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고 사람을 위한 도구로 존재해야 한다. 한국에서 배운 이 가치는 제 삶의 중심 철학이 되었고 저는 이 철학을 전 세계로 전파하는 사람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배운 감동과 철학을 제 연구와 삶에 녹여내며 기술을 통해 사람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연 어떠셨나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